기관 단위에서 이제 XRP를 쓸어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가 되고 있고요.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XRP의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텀의 어떤 가격 변동성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펀더멘탈에 대한 그런 믿음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리플 공식 파트너사인 카탈라이즈 리서치의 이현재 대표님과 리플 그리고 XRP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1부에서 리플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극적인 이야기들, 정말 긍정적인 관점들을 많이 확인해 봤는데, 2부에서는 우리 크롱님들께서 더 많이 관심 가지실 만한 이 XRP를 투자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 보겠습니다. 2부에서도 간략하게 한번 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카탈라이즈 리서치는 이제 웹3 컨설팅 회사고요. 리플랩스를 포함한 해외 메인넷 재단들, 웹3 스타트업들을 도와서 한국 및 다른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부는 투자 관점에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어떤 트렌드 중에서 DAT가 가장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비단 XRP뿐만이 아니라 많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공통적으로 좀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이고, 실제로 이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XRP를 전략적 관점에서 담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좀 더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DAT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라는 이제 약자인 것이고, 기업들이 이 암호화폐 메이저 코인들을 이제 기업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이제 담음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XRP를 DAT로 이제 채택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SBI 홀딩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SBI 홀딩스는 이미 리플랩스의 초창기 투자사이기도 하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1.6조 엔, 그러니까 한화로는 한 16조 정도의 XRP를 이미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리플랩스의 지분도 한 8% 정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올해에 SBI 홀딩스가 리플랩스의 지분을 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더 늘리겠다라는 것도 이제 발표를 했었고, XRP도 더 많이 매입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다 보니까 SBI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본 회사 중에 구미라는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이 구미라는 게임 회사도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전에 25억 엔, 한화로 이제 250억이죠. 250억 상당의 XRP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바람에 가격에 이제 영향을 줬었는데, 이런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비보파워 같은 곳이 있을 것 같은데, 비보파워는 이제 에너지 회사고요. 이 에너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1억 달러 상당의 리플랩스의 주식을 매입하겠다 라는 발표를 함과 동시에 이제 주가가 좀 올랐는데, 1억 달러 안에는 리플랩스의 지분뿐만 아니라 XRP도 섞어서 이제 매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담겨 있다 보니까 결국 이 비보파워도 이 DAT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트라이던트 디지털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보파워보다 더 높은 5억 달러의 XRP를 기업의 포트폴리오로 넣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또 주가가 오른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흐름 자체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입을 함으로써 주가 부양을 했던 그런 전략과 이제 맞닿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사하는 바는 이 결국에 기업들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도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XRP가 기업들 혹은 기관들로부터 이미 신뢰를 받고 있고, 상품성, 그 다음에 자산화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기관들로부터 이런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한국에도 이 XRP를 기업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서 담는 기업들이 올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조건, 올해 안에. 네, 올해 안에. 뭔가 거론되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충분히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XRP도 재무 전략 관점에서 이제는 핵심적인 자산으로서 계속해서 기관들과 기업들이 찾고 있는 자산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은 조금 대답하기 껄끄러우실 수 있고, 사실은 시장에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된 부분들이기도 한데,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 스튜어트 알데로티 CLO가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서는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XRP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궁금증들도 많이
제기가 됐는데 요거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이게 모두 단계적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비트코인도 사실 처음에는 아무도 이거를 자산 혹은 화폐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XRP도 그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SEC와의 소송이 합의로 좋게 끝나게 되면서 결국에 이 증권성 이슈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ETF 상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기대를 받게 되면서 이 XRP도 자산화, 상품화가 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국에는 이 XRP가 기관들로부터 신뢰받는 자산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은 당연히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전략 자산으로 채택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무 관점에서 전략 자산으로서 XRP를 매집하는 그런 흐름들이 채택의 관점에서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런 유행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 스트래티지가 S&P 500에 결국 편입되지 못하고 탈락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스트래티지가 매집량을 10,000개씩 막 매집을 하다가 이제는 좀 몇백 개에서 몇천 개로 이제 뭔가 여력들이 좀 줄어드는 움직임들을 보면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DAT 전략이 토큰 가격에 꾸준히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이제 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DAT라는 개념이 막 이제 나온 개념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진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를 기업의 전략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채택하는 게 주가 부양에 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다양한 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분명히 그런 부작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인위적인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을 노리고 전혀 관련성 없는 기업들이 뛰어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매집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만 해놓고 매집을 안 하는 경우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은 좀 안정화될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XRP가 자산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기관 혹은 기업들로부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이 과정들도 초기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막 굴곡진 상황들이 나타날 테고 여러 어떤 문제점들도 포착이 되겠지만 결국은 채택의 관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 방향성이 회사의 전략적인 관점들과 딱 맞물리는 회사들에 한해서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ETF에 대한 부분들 일부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봤는데 지금 XRP의 주된 관심사는 단연코 현물 ETF가 10월 달에 올해 안에 승인될 것인가 이 부분들에 있는데 현재 폴리마켓 기준으로는 거의 한 95% 정도 승인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카탈라이즈 리서치는 내부적으로 어떤 분위기로 보고 계시는지와 대표님 개인적인 관점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리플랩스와 3년 넘게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 SEC와의 어떤 이 법정 분쟁 속에서도 결국에는 합의 혹은 이제 리플랩스의 승리로 이제 끝날 거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 이제 XRP 가격이 막 좋지는 않았을 때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은 할 수가 사람들이 없죠. 되게 안 좋아했어요. 네. 뭐 XRP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선도 많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들으면서도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는 미래이니까 나중에는 뭐 어떻게 재평가를 받겠지 이런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ETF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도 하고 이 XRP가 많은 기업들로부터 또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 자산성을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순간 이 현물 ETF 승인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출연하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때도 얘기 나눴던 것 중에서 ETF 승인 여부라든지 소송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그 당시에는 사실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직까지 뭔가 대중에게 공개하기에는 뭔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수가 분명히 될 것 같다라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고 실제로 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도 솔라나와 XRP는 뭐 될 것 같다 거의 된다 이런 식으로 확실시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승인이 됐을 때 흥행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XRP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비트코인 물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이더리움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향후에 또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이 허용이 되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스테이킹을 만약에 달고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 뭔가 흥행적인 측면에서 XRP 어떤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외부적인 요인도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ETF가 승인되는 그 타이밍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 이 암호화폐 시장도 전반적인 매크로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흥행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매크로가 좋은 환경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요인 외에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RLUSD의 사용성, 그다음에 킬러 앱의 출시 이런 것들이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하나의 그냥 단편적인 ETF 출시 이런 전략이 아니라 결국은 전체적으로 리플의 어떤 가치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기조들이 앞서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야 된다.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 더 XRP를 더 많이 인정하고 채택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하나 이 XRP에서 중요한 내러티브 중에 하나이고 사실상 지금까지 가격을 좀 끌어올린 중요한 내러티브인 것 같습니다. ISO 2002라고 하는 이 규약에 XRP가 딱 부합된다. 이런 관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찬반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ISO 2002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몸으로 느끼기에는 좀 괴리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금융기관들이 채택하는 그런 규율이다 보니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지 실제로 이게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ISO 2002가 그냥 단순한 내러티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그런 ISO 2002 규약 공식 사이트 이런 것들 가면은 이미 파트너십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너무나도 명확한 그림들이 다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찬반이 많지만은 결국에는 XRP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XRP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ISO 2002로 같이 가던 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령 스텔라 루멘도 있고 헤드라도 있고 뭐 퀀트라든지 알고랜드 뭐 이런 코인들이 같이 좀 크게 가격이 급등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은 XRP의 상승 기조와 어떤 관계성이 좀 있는 걸까요? 네, 이게 명확한 관계성이 있는 게 사실 이제 이 ISO 2002가 이 금융기관 그다음에 결제망 이런 것들에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XRP가 설계되었던 배경 결국에는 이 XRP가 금융사들로부터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달려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ISO 2002에 이제 들어가 있는 코인들이 다 그런 기준들을 어느 정도 이제 내부적으로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어떤 서비스 구축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많이 달려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안에는 좀 취약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채택하기가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런 XRP 레저 같은 기관 친화적인 메인넷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 규율에 포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코인들이 규제에 굉장히 친화적인 코인들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가치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던 이더리움 솔라나는 뭔가 좀 자유분방하고 뭔가 규제에 대해서는 약간 취약점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블록체인이 기술이긴 하지만 저는 그 밑단에는 철학이 이제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극단의 탈중앙성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 메인넷입니다. 그런 반면에 XRP 레저는 탈중앙성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지만은 규제 친화적인 실제로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메인넷들을 만들었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이제 태생부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점이 많이 난다고 저는 보여지네요. 뭔가 그 관계성들이 많이도 좀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 특정 코인들이 이렇게 같이 크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그 어떤 방향성들과 그 근본적인 이유들이 좀 많이 또 알게 돼서 우리 크롱님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이슈입니다. 소송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는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 그리고 CLO죠. 스튜어트 알데로티 이 두 사람이 엑셀 통해서
소송 끝났다. 이제 우리가 다 마무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SEC에서는 어떤 특정한 메시지가 없었고 시장에서는 뭔가 또 기대만큼 가격은 또 안 오르다 보니까 진짜 소송 끝난 거 맞습니까? 이런 궁금증들도 좀 있는데 지금 상황 정확하게 어떻게 됐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사실 이 소송이 완료되었던 시점은 사실 작년 8월, 9월 이쯤이었 이미 그때 저는 상황이 종료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후 처리 과정에서 이제 SEC가 뭐 항소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질질 끌려왔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정부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모든 인사들이 이제 친암호화폐 인사로 이제 바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SEC에서도 이거를 다시 항소하거나 어떤 다른 노이즈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 이상은 다시 이제 리플랩스를 건들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결국에는 이제 지금 못 건들면 사실 이제 이거는 종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저는 작년에 이미 종료된 상황인데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문서적인 마지막 작업 단계, 뭐 뭔가 이제 정말 마무리 단계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소송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소송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전체적으로 XRP 가격을 이끌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일부에서 디파이 관련해 가지고 이 생태계가 크게 확장되는 국면들을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RWA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아무래도 이 XRP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성 중에는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실물자산 토큰화가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 RWA 흐름에서 리플 어떤 전략 가져가고 있나요? 사실 이거는 이제 리플랩스의 마커스 인벤저라는 수석 부사장이 이제 이전에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마커스 인벤저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XRP 레저가 이 RWA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메인넷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로 이 XRP 레저에는 이더리움과 다르게 DEX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RWA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애그리게이터라든지 아니면 라우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그런 환경인데 이 내장되어 있는 덱스가 모든 것들을 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RWA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물자산 기반의 토커나이제이션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고 결국에 이런 환경들은 개발자들로부터 XRP 레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RWA가 XRP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뭐 미국채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실물 자산들이 XRP 레저를 활용해서 토큰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디파이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RWA에서도 실질적인 아주 중요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이 성장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채를 XRP 레저에서 토큰화를 해서 판매를 한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요. 순식간에 완판이 되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이 RWA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토큰화를 했을 때 기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XRP 레저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 보니까 이후에도 많은 실물 자산들이 XRP를 위해서 토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XRP 레저에서의 RWA는 확장될 것이고 이 부분들이 결국은 또 이 리플의 전체적인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 관점에서 몇 가지 정도 추가적으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XRP가 2025년 하반기에 이제 유동성 장세가 다가온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다들 막 코인들이 이미 우리 촬영 시장 기준으로 막 이미 달려가기 시작한 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XRP 하반기 가격 변동성을 불러올 요인이 아무래도 좀 먼저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ETF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포함해서 대표님 보고 계시는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3가지에서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당연히 이제 좋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ETF 승인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외부 요인,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거시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뭐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글로벌 리스크들이 존재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 승인이 가장 가까이 있는 호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온체인 지표 중에 거래소에 있는 XRP가 이제 줄어드는 현상,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프체인에서 온체인으로 옮겨가는 XRP가 많아진다 이런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거래소에 XRP가 많은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기관들이나 이런 XRP 홀더들이 언제든지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XRP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XRP들이 온체인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겨간다는 뜻이고 결국은 이거는 이제 매도 압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가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RLUSD의 사용성. RLUSD 사용성이 이제 제가 매번 강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RLUSD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RLUSD는 결국에는 금융기관 혹은 핀테크사 아니면은 뭐 정부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사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XRP 레저의 온체인 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종국에는 XRP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킬러 앱, 킬러 앱이 출시를 하는 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같이 절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게 나왔을 때 뭐가 좋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과거의 솔라나나 이더리움의 역사를 봤을 때 그 킬러 앱의 출시가 얼마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라나도 펌프 다펀이라고 하는 이 킬러 대비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고 이더리움도 디파이 앱들이 사실은 부흥하면서 디파이 썸머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는데 그런 킬러 대비 이제는 리플에서도 탄생할 수 있다. XRP 레저에서 탄생할 수 있다. 요 기대감들이 나오는 거고 또 우리가 오늘 인터뷰에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결국은 그런 과정들을 대표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보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종합됐을 때 XRP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투자 관점에서 하나 정도만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요. 앞서 XRP의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들은 온체인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호재의 어떤 시그널로 보는데 이 외에도 XRP의 어떤 투자자들이 참고해야 될 핵심 지표들이 있을까요? 네. 리플랩스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VMT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VMT라는 지표는 Value Movement Transaction이라는 약자고요. A 지갑으로부터 B 지갑 혹은 A 거래소로부터 B 거래소로 트랜잭션이 날아간다고 하죠. 이 블록체인의 원장이 어떤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제 XRP나 혹은 다른 암호화폐가 이제 이동하는 단위를 이제 하나의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트랜잭션당 얼마나 많은 가치가 담겨 있느냐. 예를 들면은 한 트랜잭션을 보낼 때 10XRP를 보내는 거. 한 트랜잭션을 보낼 때 100XRP를 보내는 것은 10배의 VMT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많은 온체인 지표가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VMT가 얼마나 높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XRP가 국제 송금 혹은 다른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침에 있어서 이 VMT라는 지표 자체가 XRP 혹은 XRP 레저의 사용성을 보여주는 대변하는 지표다 보니까 이 VMT에 대한 추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여러 수많은 트랜잭션 중에서 사실 아무 의미 없는 트랜잭션이 정말 많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가치들이 이동했는지를 포착하는 거는 온체인 관점에서는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XRP, 이 리플처럼 큰 규모의 거래들이 많이 움직이는 또 이런 체인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관점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마무리로 우리 XRP 서울 2025 행사가 9월 20일 일요일 날 코엑스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 행사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XRP 서울은 한국에서 열리는 첫 번째 커뮤니티 컨퍼런스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XRP 커뮤니티 컨퍼런스이기도 하고요. XRP 라스베가스라는 커뮤니티 컨퍼런스가 매년 미국에서 열렸었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제가 가지 못하고 거기서 뭐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도 못하고 이런 게 너무 아쉽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게 좀 열리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XRP 홀더들,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XRP 라스베가스 같은 컨퍼런스가 한국에서도 열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히도 이번에 리플랩스가 공식적으로 후원을 하고 리플랩스 주요 임원들이 이제 방문을 하는 그런 행사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은행, 미래에셋 이런 우리나라 금융사들, 그다음에 해외 대표적인 투자사들, VC들도 한국에 다 방문해서 이 XRP 생태계 혹은 XRP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열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지만은 그 행사들은 다 기술 중심이다 보니까 XRP 홀더분들이 뭔가 얻어갈 수 있는 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발자들은 좀 많이 얻어갈 수 있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 컨퍼런스만큼은 꼭 XRP 투자자들이 들으면 좋은 컨퍼런스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제를 짬에 있어서도 최대한 기술은 좀 배제를 하고 투자 혹은 XRP 생태계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XRP 투자자분들이라면 꼭 참석을 해야 하는 그런 행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저희가 XRP 에어드롭이라든지 뭐 경품들 이런 것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부스가 있다 보니까 이 XRP 생태계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XRP 투자자분들이라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XRP 생태계를 몸소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홀더를 위한 커뮤니티 컨퍼런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많은 이 국내외 행사들 보면은 가서 막 5시간, 6시간 앉아 있는 동안에 기술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같이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크립토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좀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 컨퍼런스는 취지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은 이 XRP의 어떤 투자 가치로서의 어떤 미래들과 사업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정말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은 9월 21일 일요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드리면 좀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한국 투자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우리 크롱님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간단하게만 말씀 주십시오. 네, 결국에 저도 이제 XRP의 홀더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XRP가 결국에는 존재론적 리스크, 사실 이제 소송이 합의로 이제 끝나게 되면서 이 증권성 이슈로부터는 완전히 탈피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XRP가 결국에는 자산으로서의 가치, 그다음에 상품성을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단위에서 이제 XRP를 쓸어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가 되고 있고요.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XRP의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텀의 어떤 가격 변동성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사는 그 DCA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펀더멘탈에 대한 그런 믿음만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셔가지고 XRP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저도 이제 추후에 많이 나와가지고 XRP에 대한 좋은 소식들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네, XRP 흐름들 많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모시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은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XRP와 리플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다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카탈라이즈 리서치 이현재 대표님 자주 모시고 리플의 방향성 계속해서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인사이트 가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꼭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불러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카탈라이즈 리서치 이현재 대표님과 토크라운지 진행해봤습니다. 크롱님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